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학부 진흥공정시스템 연구실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옵티멀 컨트롤 오퍼 하이브리드 파워 제너레이팅 시스템 인 퓨어스 하이브리드 비클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뒤 퓨어스 하이브리드 비클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모델링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하여 컨트롤 로직을 설계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퓨어스 하이브리드 비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퓨어스 비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내연기관 대신에 퓨어셀을 에너지를 즉 파워를 생성하는 기관을 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에 비해 볼 때 퓨어셀의 경우에 이 시스템 이피션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런 퓨어셀 비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는 퓨어셀 자체의 장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퓨어셀 자체의 단점이라면 퓨어셀 자체는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화학적인 반응이 비클에서 원하는 그런 변화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런 디맨드 파워가 변했을 때 이런 퓨어셀 하나만으로는 그런 디맨드 변화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변화에 대응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시킬 경우에 기존에 그냥 퓨어셀 단일만 쓸 경우에보다 좀 더 효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퓨어셀 스택 사이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설계 비용이나 아니면 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퓨어셀 하이브리드 비클 같은 경우에 컨트롤 프로블럼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파워 소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TMFC, 즉 연료전지고 두 번째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료전지,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시스템 이피션시의 최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이피션시 높이기 위해서는 즉 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화 즉 이런 캐퍼시티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열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빠르게 늦추기 위해서는 SOC 즉 충전 레벨이라는 것을 안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런 SOC 레벨이 대략 40%에서 80% 사이가 되어야지 이런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80%보다 높게 또는 40% 낮게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의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여 배터리를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빠르게 갈아야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 수소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배터리의 SOC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즉 이 FCHV의 컨트롤 로직의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위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임피리컬 시스템 모델, 즉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이나 퓨어셀 시스템 모델의 임피리컬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는 뒤 이 임피리컬 시스템 모델을 컨트롤 로직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이나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드라이빙 스케줄을 고정화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픽스 드라이빙 스케줄이나 아니면 임피리컬 시스템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옵티멀이라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경우에서 옵티멀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실제 자동차에 운행하거나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운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에 닥쳤을 때 이런 기존에 연구된 컨트롤 로직을 가지고서는 최적의 옵티멀을 찾을 수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고로스 모델, 즉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이나 퓨어셀 시스템 모델을 좀 더 리고로스한 모델로 개발한 뒤 이런 모델을 퍼지 로직 컨트롤에 적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을 부합하며 또한 unpredictable 시츄에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퍼지 로직 컨트롤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T 미니버스입니다. 이 CT 미니버스에는 두 가지의 파워 소스가 존재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파워 제너레이팅 시스템으로 PMFC가 존재하며 맥스 파워는 70kW이고 162개의 셀이 2개의 모듈 안에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퓨얼은 60대 40대 비율로 수소와 공기가 들어간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파워를 저장하면서 파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충전하는 방식인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44개의 셀이 2팩 안에 들어가 있으며 캐퍼시티는 6.5A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계략적인 PMFC 리튬이온 배터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소가 퓨어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퓨어셀 시스템을 통해서 파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생된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곧장 쓰인 것이 아니라 DC-DC 컨버터를 통해서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어셀에서 발생한 파워가 이 모터로 들어가서 이 트랜스미션에 있는 휠을 트랜스미션 움직이게 하여 바퀴가 굴러가게, 즉 자동차가 운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런 파워를 가져가거나 더 쓰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디스차지, 즉 충전할 경우, 디스차지 경우에는, 즉 방전의 경우에는 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워를 요구할 경우에 퓨어셀에 있는 파워만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있는 파워를 마찬가지로 같이 부과시켜서 이 두 가지 파워의 합이 지금 모터에서 원하는 파워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퓨어셀에서 발생하게 되는 파워가 모터에서 발생하게 되는 파워보다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남는 파워를 다른 곳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차지와 차지 모드가 계속 변하게 되면서 이 디스차지와 차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나 퓨어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컨트롤러가 달려있으며 이 컨트롤러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퍼지 로직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퍼지 로직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퓨어셀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 각각에 대한 시스템 모델을 완성해야 되며 이 완성된 시스템 모델을 적용하여 컨트롤러를 적용하여 최적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의 다이나믹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모형인데요.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세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실제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하여 이렇게 이퀴벌 서킷 모델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이 모델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며 이 외에 좀 더 추가적인 식인데 일단 대표적인 식 하나를 정했습니다. 들어간 인풋 값이 이렇게 전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 볼티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터리 사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화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에이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무빙 호라이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런 배터리의 열화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열화가 일어날 경우에 이런 R이나 C 같은 파라미터, R0 같은 파라미터 값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 값을 올바르게 추산하기 위해서 무빙 호라이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를 사용했으며 그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퓨어셀 하이브리드 비클의 파워가 결정된 경우에 배터리 파워가 결정된 경우에 배터리 커런트와 볼티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밸리데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 같은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운행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 라인이 모델링한 결과고 빨간색 라인이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차는 대략 0.4%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열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캐퍼시티가 일반적으로 6.5Ah로 알려져 있는데 이 캐퍼시티가 5.5Ah나 4.5Ah, 즉 84.6%나 70%로 좀 더 열화되었을 경우에 이 열화된 정도가 얼마나 잘 나타낼지 파라미터가 잘 쫓아갈 수 있는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봤을 때 파란색 라인이 실제 셀에 측정한 결과이고 빨간색 라인은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발된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액큐러시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MFC 시스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서 포스텍에서 발표하신 분께서는 지금 컨트롤 목적으로 해서 그 자체 모델링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PMFC가 전체 컨트롤 루프의 하나의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로 디메이셔널 모델, 즉 럼프드 모델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리서큘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수소의 리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피션시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스도에도 휴미디파이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나오는 파워와 수소의 컨섬션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 프로 모델의 계략도이며 특히 이때 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비슷한 식이 나왔는데 서브다이나믹의 이런 오픈 서킷 볼티지에서 각각 액티베이션 로스, 오밍 로스, 컨센트레이션 로스를 각각 뺀 형태로 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렇게 리서큘레이션이나 캐소드 휴미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알려진 모델을 써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다음과 같은 실험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구했는데요. 폴라라이제이션 커브를 구해본 결과 커런트 엔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볼티지 감소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색
실선 라인이 모델링 결과고 이 점이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상당히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파워 역시 계산인데 파워 역시 실선 라인과 이런 점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PMFC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 수행된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컨트롤 로직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컨트롤 로직은 퍼지 컨트롤 로직입니다. 이 퍼지 컨트롤 로직에는 두 가지 인풋과 한 가지 아웃풋이 있는 모델을 썼으며 이때 룰 베이스 스테이트먼트의 디그루브 멤버십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에스터브 모델이라고 알려진 SAM 방식을 통해서 이런 디그루브 멤버십 펑션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퍼지 컨트롤에서 결과 목적은 DC 컨버터 파워, 즉 퓨어스에서 필요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퓨어스의 파워가 아웃풋으로 나오면서 이때 들어간 인풋 값으로는 배터리 SOC, 이 배터리 SOC까지 들어간 이유는 배터리 SOC가 안정되게 운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디맨디드 파워, 즉 모터에서 필요로 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SOC 값과 디맨디드 파워가 인풋 값으로 들어간 뒤 이것이 퍼지 파이어를 거쳐서 퍼지 밸류로 바뀐 다음에 룰 베이스 스테이트먼트에서 아웃풋 값으로 정해야 됩니다. 퍼지 밸류로. 그리고 이 퍼지 밸류는 이 퍼지 파이어를 통해서 컨트롤 아웃풋 밸류로 퓨어스에서 내야 되는 파워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각각 이렇게 컨트롤 방식에서 어떤 컨트롤 펑션이 들어갔고 룰 베이스 멤버십 펑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 값은 크게 SOC 값과 디맨디드 파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SOC 값과 디맨디드 파워가 다음같이 주어지고 만약에 SOC 값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래서 40 이하는 로우 값으로 설정했으며 40과 80 사이에는 미디엄 값과 로우 값 그리고 마찬가지로 80 이상은 하이 값이 주어진 멤버십 펑션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맨디드 파워도 마찬가지로 10 이하로 10에서 70 미디엄 레벨 그리고 70 이상 하이 레벨로 하여 디그리 오브 멤버십 펑션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과 같이 3x3으로 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아웃풋의 레벨을 설정하였으며 아웃풋 레벨은 다음과 같이 총 4개 로우, 미디엄, 하이 레벨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만약에 배터리가 충전 상태가 매우 낮습니다. 즉 배터리 충전 상태가 40% 내외이면서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즉 원하는 파워, 즉 차량에서 원하는 파워가 높을 경우에 이 퓨어셀에서는 차량에서 원하는 파워도 충족시키는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파워를 발생시키도록 하여서 하이 레벨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배터리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충전 상태가 좋아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방전시켜야 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마찬가지 차량에서 원하는 지금 파워가 상당히 낮은 경우 즉 차량은 로우이고 배터리는 하이인 경우에는 로우 레벨로 해서 지금 퓨어스에서 생산하게 된 파워가 상당히 낮은 레벨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그루브 멤버십 펑션의 바탕으로 이것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서 컨트롤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디맨디드 파워가 인풋값으로 들어오고 이 인풋값을 통해서 저희가 퓨어셀 시스템에서 원하고 있는 DC 컨버터 파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된 파워값을 바탕으로 다시 이 두 가지 차이를 통해서 배터리에서 충전 또는 방전되게 된 파워 역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모델링과 컨트롤 방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배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틀랩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매틀랩 펑션을 이용하였으며 PMFC 시스템 모델에 마찬가지로 멜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퍼지 컨트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퍼지 로직 툴박스를 모디파이케이션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EPA라고 미국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UDDS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속도가 정지와 아주 빠른 구간이 많습니다. 실제 LA에서 이렇게 차를 운행한 이런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도심 레벨, 즉 이렇게 차에 가해지는 부하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하이웨이에서 달릴 수 있는 레벨로 하였습니다.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실제 진행하는 레벨로서 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는 50에서 거의 대부분 180에서 100 사이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모터에서 상당히 양의 파워를 원하게 되면 부하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부하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서 이 두 경우 둘 다 컨트롤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unpredictable situation 발생의 경우로 배터리가 갑자기 에이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배터리에 비해서 캐퍼시티 페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배터리의 캐퍼시티가
기존 대비 85% 정도로 떨어진 경우에 UDDS에 돌렸을 때 어떻게 지금 잘 컨트롤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리데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프레시한 배터리 경우에 있는 UDDS, 즉 베이스 케이스를 할 수 있는데요. 파워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30kW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화가 없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 퓨어스 자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는 다음과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빠르게 충전 또는 방전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튀는 파워를 이렇게 배터리가 잡아주고 그 외에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안정되게 파워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 및 이피션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같은 경우에도 최대값 70%, 최소값 55%로 SOC가 운행되어야 될 80% 내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SOC의 목표값인 60%에 처음과 끝이 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스템 이피션시인데요. 시스템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 배터리 다음같이 주어진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퓨어셀 하이브리드 비클에서 원하는 파워를 사용된 퓨어 값을 로 히팅 밸류 곱한 뒤 리튬 배터리에서 사용된 파워를 나눠주면은 시스템의 이피션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시스템 이피션시 구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거의 0의 수준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도심 운행 구간이기 때문에 퓨어셀 하이브리드 비클이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멈출 때는 퓨어셀 하이브리드 비클에서 원하는 그런 파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0에 가깝게 아주 낮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파워는 매우 낮지만은 이 퓨어셀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분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한 시스템 이피션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균을 구하자면 39.53%로 할 수 있는데 기존 논문과 비교해봤을 때 기존 논문에 보고된 이피션시는 같은 UDDS UDDS 시츄에이션 했을 때 35%로 대략 4.5% 정도 이피션시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적용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컨버터에서 즉 퓨어셀에서 요구하는 파워가 조금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도 과한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변화폭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배터리 역시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보다 폭이 상당히 넓게 충전 또는 방전 구간이 아주 넓게 되는데 이는 이런 차량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워가 상당히 크며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피션시 계산을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도심 운행 구간에 비했을 때 이런 이피션시가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런 고속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시속 80에서 100 사이를 운행하게 되는데 실제 퓨어셀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 사이를 운행할 경우에 약간 이피션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딩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에이딩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파란색 라인은 임피리컬 모델, 즉 이런 에이징 고려할 수 없는 모델로 했을 때 SOC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이런 고려했을 때의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 즉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SOC가 상당히 안정된 레벨로 되면서 시스템의 이피션시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에 즉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200초에서 400초 사이에 상당히 가파르게 SOC 레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즉 아주 빠른 충전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충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퓨어셀에서 낼 수 있는 파워가 상당히 상승해야 됨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수소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 이피션시가 기존 모델 사용했을 경우에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파란색 임피리컬 모델 라인 같은 경우에는 SOC 70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임피리컬 모델 사용했을 경우에 50에서 7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제 SOC 레벨 같은 경우는 이 70%가 파란색 라인 같은 80% 가깝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에이징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임피리컬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피션시를 놓치고 그리고 배터리 듀러빌리티 놓치는 문제를 이렇게 빨간 라인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이피션시 계산 결과 배터리가 열화되어서 안에 충전할 수 있는 레벨도 떨어지고 파워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보다 이피션시는 대략 8% 감소한 31.1%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FCHV의 리고러스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퍼지 로직 컨트롤 스트레티지와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시스템 이피션시를 증가시키며 배터리의 라이프와 스택 라이프를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시스템 모델, 즉 PMFC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스템 모델을 개발했고
또한 퍼지 컨트롤 로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과 컨트롤 루프를 결합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 한 결과 시스템 이피션시가 상당히 상승되었으며 SOC 역시 스테이블 레인지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즉 고속도로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가 갑작스러운 에이징 모드라든지 다양한 모드에 대해서도 컨트롤 로직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